던지듯이 해라.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던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엘리트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 푸시와 피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코치님께서 계속 배영 피치를 할 땐 어깨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라고 하시고 푸시를 할 때는 어깨 동무를 해서 밀으라고 하시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피치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스트로크 돌려라 아니면 팔을 돌려라, 그거를 뭐 피치가 느리다, 피치가 빠르다,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피치는 리커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 푸싱은 배영할 때 미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리커버리는 이 돌아오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정확한 피치는 뭐냐면요, 손목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잡는 각도, 던지는 각도, 이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피치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좀 과거에 사용했던 용어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여기서는 리커버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피치할 때 던지듯이 하라고 했죠. 네. 많이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배영할 때 너무 이렇게 짧게 가잖아요. 네. 그때 던지듯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길어지겠죠. 네네,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코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멀리 길게 펴서 해라, 그런 얘기고요. 코치님이 정말 그 표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깨 동무 하듯이 밀어라 하는데, 우리가 어깨 동무할 때 어떻게 되죠? 옆에 여기에 이제 머리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배영 자세잖아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수영 코치들은 뭐뭐 하듯이 비유, 그게 되게 좋아하대요. 네. 이거를 이제 라이크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도력 중에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비유인데 네. 되게 좋은 비유다. 저도 실제로 네. 배영에서 푸시가 아예 감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어깨 동무를 네. 그 클래스 분들이랑 같이 해봐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어깨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나라는 걸 했더니 그때 교정이 좀 많이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 감이 좀 오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코치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이걸 다 대면할 수는 없잖아요. 언어의 한계점을 네. 이기는 거는 바로 이렇게 어깨 동무처럼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영이라는 종목이 그게 유독 이제 언어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드백을 못 받죠. 자기 영상을 잘 못 보니까. 그 거울이 없어서 예, 그래요. 맞아요. 거울이 없어요. 이 지상 훈련은 거울이 있는데 수영은 거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촬영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수영장마다 사실 이제 촬영하는 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에 좀 더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코치가 티칭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선수나 수영인들이 자기 영상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합장 가거나 아니면 훈련할 때 부모님들이 막 핸드폰을 찍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인원을 가리키고 네. 그다음에 기록도 찍어야 되고 폼이 뭐 어디가 나쁜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영상까지 찍기는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팀, 특히 해외 팀들은 네. 영상만 찍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영상이 중요해요. 정말 그 수영을 내가 고치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내 단점이 뭔가를 파악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엔 뭐 PT 선생님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수영은 다 끝난 다음에 영상을 받아보고 내 자세가 이렇게 맞아요. 됐구나, 요거를 좀 더 고쳐야겠구나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다 까먹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대표팀 있을 때 영상 분석관 분들한테 매번 요청했던 거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찍어놓고 나중에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정말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배영 리커버리와 이제 푸시 요게 약간 감이 잘 안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은 이제 배영할 때 던지듯이 해라.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던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던질 때 너무 과도하게 던지게 되면요, 이 손이 오버가 돼요. 이거는 안 던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옆에가 놓듯이. 그리고 던질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팔만 던지면 안 돼요. 던질 때요, 어떤 느낌으로 던져야 되냐면은 가슴 앞쪽이 늘어나는 형태로 던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던질 때 팔만 던지면 안 되고요, 반대쪽 손이 밀어주듯이 던져야지만 얘가 더
많이 던져준다. 그러니까 많이 던져준다는 표현은 네. 그만큼 자세가 길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네. 무조건 막 던진다고 해가지고 막 힘있게 그건 아니고 주의할 점은 광배근이 늘어나듯이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배근이 늘어나는 형태로 던지게 되면은 옆으로 가요. 아. 광배근이 늘어나듯이 던지는 게 아니고요. 대흉근이 늘어나듯이 던져야지만 얘가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이 광배근이 늘어나는 자세랑 네. 대흉근이 늘어나는 자세를 앉은 자리에서 팔만 올려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가 될 예. 정도로 저도 지금 해보니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예. 알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서도 의문 하나 생기지 않아요? 왜 배영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흉근이 늘어난다는 거는 대흉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Y자로 들어갈까요? 왜? 롤링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내 몸이 롤링이 없다면은 네. Y자가 맞는 거예요. 기에 붙인다? 요건 초보자 때. 초보자 때는 Y자로 하면은 거의 막 T자로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에 붙이는 게 아니고 거의 Y자로 던지듯이 던져야 된다. 그리고 푸싱은 너무 좋은 표현인 거예요. 어깨 동무. 이 어깨 동무 할 때 중요한 게 어깨 동무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겨드랑이부터 손끝까지 같은 위치에 있게. 그래서 결국에는 배영은요 4가지 종목 중에 전 배영이 제일 단순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순해야 되고요. 그래서 던지고 어깨 동무가 되는 걸로 빨리 오는 거죠. 그 대신 던진 다음에 올 때 겨드랑이, 팔꿈치, 손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네네. 여기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요. 팔꿈치가 가장 밑에 있는 거. 이런 동작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동무할 때 그냥 어깨 동무가 아니라 같은 위치의 어깨 동무. 좀 키 큰 친구랑 어깨 동무한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물을 많이 잡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물을 많이 더 잡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뭐 팔을 펴서 밀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팔을 피게 밀게 되면은 내 중심점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살짝 몸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내 중심과 결국에는 이 손끝과 이 지점이 너무 가까우면 힘을 못 쓰고 너무 멀면은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적당한 선에서 밀어줘야 된다. 물론 여기에 팔꿈치의 각도도 상당히 롤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수영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대로 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수의 두려움입니다. 입수만 되면 괜찮은데 입수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하는 분들한테 창피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저는 근데 예. 수영을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예. 저도 이 생각해요. 아직 제대로 하는 종목이 없어요. 의외로 수영 처음 하신 분들 두려움 때문에 그만두신 분 꽤 많아요. 아, 그러니까 물의 자체에 대한 물의 두려움이요? 공포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처음 시작했는데 네.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파도에 휩쓸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저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담당 코치가 저한테 네. 넌 수영하고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영 코치까지 됐을까요?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됐어요. 코치가 저한테 제가 한참 막 물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네. 너는 수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그럼 얼마나 상처예요. 근데 저는 상처보다는 속으로 그 코치가 엄청 욕했어요. XSS 두고 봐. 그리고 한 8개월 후에 인천 그 시합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했는데 마침 그 코치가 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하자마자 그 코치한테 가서 선생님 말이 틀렸죠? 하고 갔던 그 기억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코치의 그 표정과 말투와 그 분위기가 35년이 그쵸. 지났는데도 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근데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무서웠고요. 네. 제가 가르치던 회원분들도 네. 이것 때문에 많이들 그만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답은 있잖아요. 뭐 두려움을 이기려면 뭐 어쩌고 네. 있는데 저는 근데 이 질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네. 일단은 수영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이거 당연한 예,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1년 하고 제대로 하는 종목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입수할 때마다 맨날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만두지 않고 1년 동안 하셨다면은 이미 자신을 계속 이기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그만두세요.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예. 그런 물공포증이 있는 분들을. 근데 사실 저는 회원의 입장에서 저는 이런 분들은 사실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시니까. 그렇죠.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질문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면 같이 하는 회원들이죠. 한테 창피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데 비교하고 있죠. 근데 창피하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분도 강습하기 바쁠 거예요. 관심 없을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사람들은 본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 비교라는 게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는 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영이라는 종목을 저처럼 이제 생활체육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영뿐만 아니고 모두 운동이라든지 그런 기술의 습득에 있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피곤해지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불행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전력 투구하고 업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비교를 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심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생활체육으로 하실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예, 질문을 예. 보면은 그러면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하자. 그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일 맞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쵸. 정확한 답은 줄 수는 없죠. 개인마다 다르고 네. 본인이 이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주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채택한 거는 이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운데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1년 동안 하고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제 질문들에 대한 네. 답변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